안녕하세요. 캐벳입니다. 블록체인 입문을 위한 엄선된 필수 용어 사전. 인물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돈 탭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은 블록체이너들 사이에서 유명한 저서인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입니다.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인 돈 탭스콧은 경영학계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싱커스 50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50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한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공동저자인 알렉스 탭스콧 역시 블록체인 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노스웨스트 패시지 벤처의 창업자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이 책을 통해 블록체인 세상이 가져올 전 분야의 대변혁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화는 인터넷과 제조업, 영리와 비영리, 국내외의 경계를 오가며 사회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기업가입니다. 오르그닷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공익법인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2009년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12년 유엔지구 환경정상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 글로벌 청년혁신가 10인으로 선정됐습니다. 2013년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을 공동 설립해 이사로 활동했었으며 현재는 블록체인 협회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진화의 암호화폐 관련 조서로는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찰리 슈렘은 비트 인스턴트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재단의 설립 멤버입니다. 2014년 딥 웹사이트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 세탁 혐의로 2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는 크립토 IQ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비닉은 한때 유명한 거래소였던 BTC2에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입니다. 현재 알렉산더 비닉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자금 세탁 사실을 넘어 비트코인 사상 최대 해킹 사건, 마운트 곡스 사태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마운트 곡스에 도난당한 비트코인이 비닉의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므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가는 점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BTC2 거래소의 설립일이 2011년 7월이고 마운트 곡스의 비정상적 출금이 2011년 9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를 취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닉 사보는 1996년 그가 발표한 논문에서 스마트 콘트랙트 개념을 처음 언급한 인물입니다. 사보가 이 이론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콘트랙트가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결국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목하면서 닉 사보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2015년 파퀴아와의 대결에 이기면서 무패의 복서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2017년 7월 맥그리거와의 새로운 대결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톡스라는 결과 예측 플랫폼의 ICO에서 거액의 수익을 내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이는 스톡스를 돕는 일종의 마케팅이었지만 그 이후 후비 네트워크의 ICO를 재차 인스타그램에 언급하며 대중들에게 암호화폐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로부터 사기로 판명된 ICO인 센트라를 홍보한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각국의 기밀 문서를 공개해 폭로하는 사이트 위키리스크의 설립자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성격 자체가 국가 관료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제재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압력 중 가장 효율적인 제재 조치는 금융 제재였습니다. 위키리스트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였는데 미국 정부 주도하에 기부금을 위한 전자 결제 수단이 차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산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위키리스크의 재정 상태는 몰라볼 정도로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이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에 전하면서 그런 금융 제재를 취한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벤 버난키. 벤 버난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경제학자 출신의 인물입니다. 대학교 경제학 전공 시절 대공황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2006년에 연준이사회 의장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는 그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게 중론이지만 오늘날 달러 가치의 저하도 그에게 있다는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냉키는 새롭게 떠오르는 통화수단인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기술로서의 가치는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존 맥아피. 존 맥아피는 컴퓨터 백신 회사 맥아피의 설립자이자 보안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터 활동을 통해 그가 특정 코인을 언급하면 사람들이 그 종목을 매수해 시세 급등이 일어나는 맥아피 현상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지나친 토큰 홍보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찰리 리. 찰리 리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입니다.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중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라이트코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라이트코인을 전량 매각하고 관련 사업에 힘쓸 것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퀴빗이었습니다.